어느 날 문득 인생이 생각보다 빠르게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노년에 이르러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참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밀었으며, 성공을 위해 마음을 혹사시켰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정말 이렇게 버거운 것이었나. 정약용은 말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도 대단하지도 않다고.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지 삶 그 자체는 본래 단순하다고 말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며 지위나 명예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극한의 삶 속에서 이 진실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권력도 명예도 사람들의 환대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삶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노후가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이 되느냐는 운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조건은 욕심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젊을 때는 더 가져야 안심이 되고 더 이겨야 만족이 되지만 노년의 욕심은 행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비교하려 들수록 마음은 가난해지고 가진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정약용은 이미 충분한 것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노후에는 늘리려 하지 말고 줄이십시오. 물건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기대마저 줄이면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줄여야 삶이 편안해집니다. 정약용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해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입니다. 함께 있으면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돌아오면 마음이 지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노후에는 사람을 많이 두기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 단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결국 혼자 완성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노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전화가 오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삶은 노년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자유롭습니다. 책 한 권, 차 한 잔, 조용한 산책만으로도 하루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천국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는다고. 노후의 공부는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루 한 문장이라도 읽고 하루 한 생각이라도 정리하는 사람은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삶입니다. 노년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후회입니다. 그때 더 잘할 걸. 그 말은 하지 말 걸. 그 선택은 달랐어야 했다고. 과거를 붙잡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하늘도 돌려놓지 못한다고. 노후에는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았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살아낸 자신을 조용히 안아주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는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고 타인의 선택은 타인의 몫입니다. 조언은 가능하지만 통제는 불행을 부릅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각자의 길이 있으며 그 길은 대신 걸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후에는 말을 줄이고 판단을 줄이며 기대마저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말한 노후의 핵심은 마음의 질서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삶은 복잡해지고 마음이 단정할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행복한 노후란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삶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으며 자신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지킬 것은 없으되 오직 나 자신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노후에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재산도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노후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노년에 이르러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이 나이에 이래야 한다는 스스로에게 씌운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세상은 늘 노년에게 조용하라고 말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하며 욕심을 내면 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노후를 괴롭히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자기 검열입니다. 이 나이에 이건 부끄럽지 않을까? 이 나이에 저건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삶의 기쁨을 하나씩 갉아먹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억누르는 순간 삶은 곧바로 고단해진다고. 노후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글을 써도 좋고 그림을 배워도 좋고 악기를 만져도 좋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단 하나라도 오늘은 이걸 해봤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몸을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아프면 참았고, 피곤하면 밀어붙였으며, 쉴 때조차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몸이 삶의 전부가 됩니다. 정약용은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강은 강인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운동, 꾸준한 산책, 제때 먹고 제때 자는 일, 이 단순한 것들이 노후의 품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몸이 무너지면 생각은 짧아지고 마음은 쉽게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자연히 평온해집니다. 노후를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단순한 생활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찻잔을 사용하며, 같은 책장을 넘깁니다. 그 반복 속에서 삶은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됩니다. 불행한 노후는 사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리듬이 없어서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하루의 질서를 잃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크게 바꾸려 하지 말고 작게 지켜가십시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창문을 여는 일, 하루 한 번 자신에게 안부를 묻는 일, 밤이 오면 무리하지 않고 쉬는 일, 이 소소한 질서가 노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괴롭히는지 아니면 다독이는지 그 차이가 노후의 얼굴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과거를 저주하며 남은 인생을 불안으로 채운다면 그 노후는 아무리 풍족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노후란 무언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 필요도 없고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행복한 노후란 세상과 겨루지 않는 삶입니다. 이기려 하지 않고 앞서려 하지 않으며 그저 자기 자리에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단순해집니다. 먹고, 걷고, 읽고, 쉬고, 잠드는 일, 이 평범한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노후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노후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더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의미 있는 인생일 것 같고, 더 바쁘게 살아야 뒤처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쉼을 미루고 마음을 돌보는 일을 뒤로 미루며 언젠가 여유로워지면 그때 행복해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삶은 준비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노년이 되어 비로소 깨닫는 것은 행복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현재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감사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것은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을 패배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급격히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자유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노후는 가장 깊은 사색의 시간이 됩니다. 정약용은 고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배라는 강제된 고독 속에서도 그는 그 시간을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익히는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다르게 쓰면 사람을 완성시키기도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시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 자기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것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만의 작은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차, 늘 앉는 자리, 정해진 산책 코스, 반복해서 읽는 책, 이 소소한 세계가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기만의 리듬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노후의 중요한 것은 큰 사건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며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순간 노후는 불행의 무대가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마다 쓰임의 때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 빛나는 사람이 있고 늙어서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년은 화려함을 내려놓고 깊이를 얻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는 줄어들지만 삶을 바라보는 눈은 훨씬 넓어집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조급함을 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하지 못한 일이 있어도 내일이 있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시간이 설명해 줍니다. 노후에는 속도를 늦출수록 삶은 더 선명해집니다. 빨리 먹지 않아도 되고 빨리 말하지 않아도 되며 빨리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은 늦음은 실패가 아니라
숙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노후는 삶이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후회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계속 곱씹으며 만약 그때 그랬다면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시간은 빠르게 썩어갑니다. 정약용은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교훈으로만 남기고 지금은 지금의 몫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단정히 사는 것입니다. 방을 정리하고 몸을 씻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 이 평범한 일상 속에 노후의 품격이 숨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란 웃을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만드는 힘은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와 지금부터 살아갈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이 말한 행복한 노후란 남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이 오면 내일의 해가 뜨고 오늘 밤은 오늘의 밤으로 족합니다.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노후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더 애써야 할까요? 더 많이 가지려 애쓸 필요도 없고 더 높이 오르려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덜어내는 연습을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끝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욕망,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본래 필요 없는 것을 돌려보내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 삶을 밀어 올렸지만 노년에는 절제가 삶을 지탱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더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오늘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오늘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백이 노후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자신을 조용히 인정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비록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그 또한 나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자기 삶을 긍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은 늘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자기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비 오는 날의 작은 방에서도 평안은 찾아옵니다. 노후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시기라기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입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결과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정갈하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해 진녘의 하늘, 조용한 음악 한 곡, 이 소소한 순간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정약용은 삶의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크게 웃을 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마음은 재산에서 오지 않고 사람의 수에서 오지 않으며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노후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과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고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충분한 시기, 그 시기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생은 더 이상 겁낼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아낸 당신은 이미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저 지금처럼만 살아가면 됩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자기 속도로.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행복한 삶이고 그 삶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만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